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입장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미 인사청문 TF까지 꾸리면서 내각 인선 후보자들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TF 단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민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까지 지금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좀 키워드로 짧게 평가를 해주신다면. 평가가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우선 이게 내로남불에다가 윤석열 패밀리 내각이냐, 뭐 내부자들의 부당거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서 인사 원칙과 검증 기준에 대한 얘기를 안 해주니까 어떤 원칙에 따라서 어떤 분을 모셨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분들이 딱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윤석열의 사람들이다. 다들 윤석열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제까지, 오늘은 뭐 그렇고 오늘은 두 분 있었으니까 놔두고요. 어제까지 딱 보면 적자적으로는 우선 헉 하고 숨이 막혔고요. 이거 윤석열식 밀어붙이기구나.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그 어제 인사가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가 이렇게 발표가 되니까 좀 오싹하고 무서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싹하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그런 게 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정부가 약속을 국민들하고 안 지킬 것 같구나. 어떤 약속을요? 자, 그쪽에서 공동정부 하겠다고 그랬고 통합 협치 얘기를 계속하면서 선거 기간 중에 이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했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뭐 지금 대략 그 초대 내각 인선에 대한 평가는 그런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민주당 내 인사청문 TF 단장 맡고 계시잖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 준비 TF 단장입니다. 준비입니다. 준비 TF 단장. 왜냐하면 이게 인청특위를 총리를 위해서는 꾸려야 되고 다른 국무위원들 내각은 이제 장관 후보자들은 다 각 국회 각 상임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기조화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원칙으로 접근할 건지 상황 관리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일단 인선이 완료가 됐고 지금 검증 과정에서 이 후보자는 절대 안 된다 하는 후보자 누구라고 보세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좀 우려가 된다 그러면. 그렇죠. 그런 분들은 되게 한독수 총리, 정호영 복지부 후보자, 이창양 산자부, 한동훈 법무부 후보자 이렇게 뭐 서너 명이 일단 이분들은 아무리 저희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향을 국민이 예스해야 패스 이렇게 이제 잡았는데 국민들이 예스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분들은 당장 아직 검증 시작 안 됐지만 언론 검증만 통해서 봐도 나타난 것만 봐도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제 제대로 검증을 해보면 더 많은 분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더 많은 분들이 나올 것 같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싹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지금 뭐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장관 이 내정에 검찰 조직까지 좀 술렁이고 있다. 이게 이제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이 국회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선전포고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셨는데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서 검찰에 꼭 필요한 수사권만 빼고 나머지는 검찰로부터 떼내자 이렇게 지금 입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당론까지 정했는데 그런 과정에 이제 한동훈 후보가 나왔는데 한동훈 후보는 얼른 생각해보면 장제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칼을 뺏어서 펜을 쥐어준다 이렇게 칼을 뺏고 펜을 쥐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고 칼을 숨기고 총을 쥐어준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거예요. 칼을 숨기고 총을 쥐어준다. 왜냐하면요. 지금 그냥 검찰총장을 하거나 중앙지검장을 하거나 되게 그런 예상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수사권이 현저하게 약화된 상태에서 그걸 맡아봐야 힘을 쓰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법무장관을 하게 되면 지금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쥐게 되고요. 검찰을 완전히 장악하게 돼요. 그리고
민정수석을 없애겠다고 그랬는데 그 민정수석 역할까지 하게 될 거거든요. 자, 거기다가 이 법무부 장관은 그 특검법에 보시면 상설 특검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특별검사법을 보면 법무부 장관은 특별검사를 대통령께 추천을 해서 대통령 임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때 원하는 사건은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은 다 특별검사를 동원해서 훨씬 더 세게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되면 검찰의 인사권, 전체적으로 인사검증 기능, 그 다음에 특별검사 임명까지 가능해지면 이전의 칼은 칼보다 훨씬 화력이 세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검찰국가, 검찰공화국을 완성해 가겠구나. 예. 근데 이전에 정치 검찰들이 전면에 이제 나서 가지고 펜을 쥐어주고 칼을 뺏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저희들이 보기엔 거꾸로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상당히 저희 그 비대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던데 공안 통치 정국이 올 거고 그것은 국민들에게 이건 뭐 공포 정치, 공포스러운 그런 존재가 탄생을 하는 거죠. 절대 권력자가 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극단적인 검찰 국가화로 가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검찰 권력을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사유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점 때문에 오싹해지는 거죠. 이게 민주당의 이제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 요 당론 채택 이후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걸 염두에 뒀을까요? 예.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진즉부터 그렇게 결정이 났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인수위가 시작될 때부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상을 하고 기획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뭐 파격 인사 뭐 깜짝 발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걸 국민 저격 인사다. 한동훈 후보는 국민들을 굉장히 저렇게 국민들을 공안 통치 내지는 공포 정치 그 상황으로 몰고 가는 꼼짝 마라. 이제부터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국민 저격 인사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저희 비대위원장께서도 그래서 선전포고라는 표현을 썼을 겁니다. 예. 국회가 검찰을 좀 견제하고 수사권을 좀 떼내서 힘을 약화시키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강한 존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것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획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인사청문회에서 좀 검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어차피요. 예. 이 인사는 윤당선인이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낙마를 시키거나 검증을 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드러난다고 해서 또 특히 정무적으로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을 가지고 아예 안 되겠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동안의 과정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검증을 해내겠죠. 이 상임위 법사위에서.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영배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